상담 사례 연구에 대한 오늘 전체적인 계획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상담 사례를 공부하는 걸까? 그리고 상담 사례를 공부하는 구체적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 세 번째로는 상담 사례를 기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상담 사례를 우리는 왜 공부할까에 대한 거예요. 상담 사례를 공부하는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상담 사례를 공부하면서 상담의 능력이 키워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 우리가 연습해오고 그리고 학습해왔던 수많은 상담 또는 심리치료의 이론이나 이런 기법들은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상담 사례에서 겪었던 경험, 시행착오, 그런 진행 과정, 그런 상담의 결과들의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발달해 온 거죠. 그리고 이런 상담 이론이나 방법들이 상담 현장에서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틀과 내용이 이제 구성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과 방법이 이 상담 및 심리치료의 접근 방향이나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어느 정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 및 방법들은 모두가 처음에는 상담자의 경험에서 나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에서 나온 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향후에는 상담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상담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의 맥락에서 상담의 사례를 공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고 있는 다양한 상담의 기법이나 실제가 어떠한 이론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론을 배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론을 알아도 어떤 사람은 상담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및 이런 방법의 개념들을 배우지 않고서도 상담을 잘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상담의 경험적 실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론과 실제를 검증해 가면서 상담을 공부해 나가는 걸까요? 이런 실제는 과연 어떻게 이해되고 습득되는 걸까?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우리가 그리고 자기의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론과 실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접목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상담 사례를 단순히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채 그냥 상담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경험들이 많이 축적되면 그 실제 면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터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문헌에서도 얘기하는 바고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러한 사례라고 하는 상담 사례를 체계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공부함에 따라 이론과 실제가 서로가 통합되면서 상담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례 연구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례 연구는 처음에 내담자가 이야기한 어떤 문제가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변했고 상담자가 어떤 내담자의 무엇을
언제 어떤 식으로 이해했고 그 문제가 무엇이고 그걸 통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상담자가 어떤 상담의 이론과 기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사례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례 연구를 통해서 상담자가 스스로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이런 상담적인 행동들, 전문적인 노력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을 이제 우리가 처음 배우는 초심자 입장에서 그리고 또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상담 사례를 보았을 때 상담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상담 사례를 보고 우리가 상담을 학습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개별 내담자에 대한 관찰 결과와 상담의 진행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다. 주로 이제 내담자에 관한 평가 내용, 누가 평가하는 걸까요? 상담자가 평가한 내용이죠. 또한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어떠한 경험적 자료에 의해서 연구되는 것들이죠. 이때 상담자가 바라본 내담자의 다양한 관찰 내용과 경험은 되도록이면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은 내담자의 독특한 특성들, 그리고 내담자가 상담을 받는 그런 상황들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상담 사례에는 한 개인의 상세한 자료들이 이게 집적되어 있습니다. 모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무엇을 탐색하고 과거의 사건을 탐색하고 그 영향을 밝힐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사는 이 사례 연구를 통해서 내담자가 보이고 있는 현재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는 다양한 변수들, 변인들을 밝히고 그 문제, 내담자의 호소 문제가 특정 행동에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배경을 가설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내담자의 문제가 무엇으로 인해서 현재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유지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가설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사례 연구를 통해서 현재 내담자가 보이고 있는 다양한 문제 행동들을 완화시키고 또는 감소시키고 효과적으로 상담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이해, 방법, 정보들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테크닉, 어떠한 상담적 이론과 기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증상이나 징후를 완화시키고 감소하는데 기여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내담자가 보이고 있는 문제 행동이나 증상에 대해서 상담자로서는 워낙 케이스가 수많은 케이스를 모두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한정된 사례 수밖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이런 경우의 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우는 이런 사례 연구를 통해서 내담자가 보이고 있는 다양한 증상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을 완화시키고 감소시키기 위해서 효과적인 상담 방법은 어떤 건지를 깊이 있게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 사례 연구는 이미 한정되어 있는 상담 케이스로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은 그만큼 일반화에 대한 오류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칫 연구자의 이런 편견이 또 들어가기 쉽다는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상담의 중요한 연구 방법론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함께 배우고 있는 거죠.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깊이 있는 사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다양한 상담 이론과 기법이 계속 발전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근거를 통해서 상담의 사례의 어떤 기법과 이론이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상담자도 수많은 상담을 다 만날 수 없는 건데 이 수많은 사람들의 시행착오, 오류들을 검토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내담자의 증상이나 징후를 완화시키고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노력들을 상담 사례 연구를 통해서 같이 배워가면서 상담자로서도 자신의 전문적 성장에 도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담 사례 연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효과음 없어요? 빠밤. 자, 상담 사례 연구 깜짝 문제인데요. 자, OX 문제입니다. 자, 상담 사례 연구는 상담자의 상담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다. 정답은? 오요. 자, O라고 생각하시면 O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 X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안 하신 분은 세모?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건가요? 자, 정답은 뭐예요? O입니다. 그렇죠? 상담 사례 연구는 오히려 우리의 상담 능력을 향상시키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상담 내담자를 다 만날 수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시행착오와 또 개선에 대한 노력, 검증에 대한 노력으로 만들어지게 한 결과인 거죠. 자, 두 번째. 자, 사례 연구는 일반화된 이론을 개별 내담자에게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답은? 오. O? O예요? 네. 그런 비판을 받기는 하죠. 네. 그렇죠? 비판을 받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으로 우리가 이제 배워나가고 있죠. 자, 그 다음 문제. 상담 이론과 기법은 실제 상담 경험이 없이도 발전할 수 있다. X. 이건 뭐예요? 여기 O라고 하셨고 여기는 X? X? 네. 이유가 뭐예요? 상담 경험이 있어야 네. 그 상담 사례가 존재할 거고 그래야 기법과 이론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상담 이론과 기법은 수많은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개선함으로써 오히려 이런 상담의 기법이 정말 유용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좀 더 나은 기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 상담 사례가 어떻게 보면은 상담 이론과 기법 발전에 있어서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담 사례 연구는 상담자의 상담 능력을 키우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다. 이론과 기법은 실제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되며 상담 사례 연구를 통해서 상담의 실제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 사례 연구는 개별 내담자에 대한 상세한 관찰과 상담 진행 과정을 기록하고 분석함으로써 문제 행동의 형성 배경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상담 접근법을 탐색하는 데 기여한다. 비록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사례 연구는 상담 이론과 기법을 발전시키고 상담자의 전문적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연구 방법론이다 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해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는 그러면 상담 사례 연구 이거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가나요? 라고 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자, 다음과 같은 상담 사례를 공부하는 과정을 같이 우리가 배워 나갈 건데요. 제일 첫 번째는 내담자의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두 번째는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정리하는 방법. 세 번째는 내담자의 가족관계의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네 번째는 내담자의 개인적인 특성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방법. 다음으로는 심리검사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상담의 각각의 진행 과정의 내용을 기록을 정리하는 방법. 우리는 어떤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네, 정리와 수집의 전문가가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기본 정보의 수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개관만 해보도록 할게요.
내담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 나이, 성별, 종교, 직업, 학력, 그리고 내담자의 가족, 결혼 여부, 과거에 상담 경험이 있는지, 또 현재 이전 상담 경험과 더불어서 요즘의 심리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내담자의 현재 전반적인 상황들, 그리고 상담의 방향을 설정할 때 이러한 내용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상담 초기 단계에서 뭘 설정할 수 있어요? 방향 설정과 상담의 목표를 세울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정보를 수집한다. 두 번째, 내담자 호소 문제를 정리하는 전략들이 필요한데요. 내담자가 주로 호소하는 문제가 도대체 뭔지를 좀 정리하는데, 여기 빨간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담자의 표현대로 기록하는 거. 내담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요즘 제가 잠을 이룰 수 없고요.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이유는 요즘에 걱정과 근심이 있어서 불안해서 잠이 잘 오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례 보고서에 뭐라고 적어야 돼요? 잠을 잘 못 잔 걱정과 근심과 불안. 보통 이렇게 적죠. 그럼 이렇게 적지 말라는 거예요. 내담자가 말한대요. 저는 요즘 근심 걱정이 있어서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해요. 내담자의 워딩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그게 호소 문제예요. 여기서 많이 오류가 일어나요. 그냥 근심 걱정 때문에 잠 못 잠. 이거는 누구의 표현이에요? 상담자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담자의 표현대로 기록한다는 점이죠. 내담자의 주요 문제를 이거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언제 일어났는지, 발생 원인은 뭔지, 내담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내담자의 호소 문제의 정리는 상담의 앞으로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고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 호소 문제를 잘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례 연구를 할 때 상담의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담자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때, 그리고 효과적인 상담 목표를 설정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자, 다음으로는 내담자 가족관계에 관련된 자료 수집입니다. 가족관계는 내담자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중요하게 보여주는 지표죠. 그리고 현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전반적인 내담자의 삶의 환경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수집해요. 내담자의 가족 구성원, 뭐 엄마, 아빠, 동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고, 그들의 학력, 나이, 그리고 성격, 이런 것도 다 기록을 하죠. 그리고 최근에 갈등이 어떤지, 혹시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지, 또 성장기 경험은 어떠한지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담자의 문제와 관련된 가족의 배경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상담에 반영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가족의 영향이 내담자에게 어떻게 주고 있는지를 보면 내담자의 문제를 좀 더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담자의 개인적인 특성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내담자의 신체적인 특성들, 그리고 성적, 정서적, 성숙도, 이런 자아상과 관련된 특성들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면 상담의 구체적인 방법론이 좀 정해지게 되고, 내담자의 주요 생활 경험과 그것이 내담자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내담자가 가진 이 문제에 대한 통찰, 내담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담자가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은 무엇이있는지를 좀 알고, 이런 구체적인 노력들 말고 새로운 방법들은 우리가 어떠한 접근으로 할지를 같이 논의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상담의 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심리검사 자료의 정리입니다. 심리검사 종류는 뭐 상당히 많죠.
성격 검사도 있고 지능 검사도 있고 적성 검사 뭐 다양한 이런 검사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심리 검사를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내담자의 내적 경험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죠. 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혹시 일상의 적응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또는 정신증적인 어떤 병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내담자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뭔가 측정할 때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내용들은 내담자의 이런 상담의 질을 높일 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잘 정리를 하다 보면 상담의 진행 그 궤적, 어떻게 우리가 상담을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상담 중에 일어났던 중요한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내담자의 반응이라든지 감정의 변화라든지를 구체적으로 좀 기록해 가면서 상담에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각 기법이 내담자에게 어떤 반응과 행동의 변화 또 상담의 효과를 일으켰는지를 좀 보면서 분석하게 되는데요. 특히 상담 종료 시까지 내담자 변화 과정을 추적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담의 성과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상담 성과도 같이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우리 두 번째 깜짝 퀴즈인데요. 자, 상담 사례 기록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OX. OX. 어떤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나요? 정답은 5죠. 5. 네. 자, 다음으로는 상담 사례 기록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개인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만 사용된다. X. X? 왜 X예요? 상담 사례 기록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챗GPT 아니죠? 잘 기억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 사례를 가지고 또 연구를 하거나 또 사례 발표 슈퍼비전을 위해서도 또 상담의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우리가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문제. 상담 사례 기록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개인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만 사용된다. 아까 문제였고. 자, 다음 문제는 상담 사례 기록 과정에서는 내담자의 호소 내용과 심리 검사 결과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X. 정답은 X. X. 어떤 거예요? X예요? 무엇 때문에 X예요? 우리가 그 호소 문제 또는 심리 검사에 각각의 이 수집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내담자 호소 문제를 우리가 기록하는 목적은 현재 내담자가 왜 상담에 왔는지 그리고 상담의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내담자의 호소 문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심리 검사는 내담자의 현재의 객관적인 심리적 평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두 가지 항목 다 기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상담 사례의 기록은 상담자의 상담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내담자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다. 기본적인 정보 수집부터 시작해서 내담자의 호소 내용, 가족 관계, 개인의 특성, 심리검사 결과들을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상담자는 내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록된 정보는 상담 진행 중 발생하는 내담자의 변화와 상담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비록 기록 과정에서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지만 상담 사례 기록은 상담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상담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도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상담 사례를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록하는 방법들이 존재해요. 오늘은 전체적인 개관만 해드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각각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각 주차마다 좀 더 상세하게 배울 예정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사례 기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상담 사례에 기록하는 방법, 내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기록, 접수 면접 기록, 상담 면접 과정에 대한 기록, 또 상담이 끝나는 종결 시의 기록, 그리고 마지막 사례 발표를 위한 전체 과정에 대한 요약 기록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은 개관만 해볼게요. 사례 기록 왜 필요하냐? 개인적 소장 자료 또는 소속 기관의 보관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겠지만 상담자가 내담자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상담 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고 이런 사례 기록이 없으면 상담 과정의 특성과 내담자의 핵심적인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구체적인 상담의 방법과 진행 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담 사례 기록은 우리 상담자의 훈련 그리고 연구 자료로도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고요. 사례를 통해서 상담의 진행 과정을 학습하고 향후 상담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상담의 사례 기록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담 사례 기록에 대한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 형식, 폼이라고 하죠. 그 형식과 내용은 그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접수 면접 내용 또는 여기는 이제 종결이에요. 종결 사례 기록들 또는 상담 목적에 맞는 형식과 내용이 기록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록할 필요도 있고 다소 구조화된 형식으로 내용을 좀 기록함으로써 효용, 그만큼 적절하게 우리 그 목적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극대화하고 활용을 용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의 목적에 따라 그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이냐, 평가 목적이냐, 교육 목적에 따라 이런 상담 사례에 대한 기록의 형태도 달라진다. 자, 다음으로는 내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기록 정보인데요. 이런 기록 정보들을 적게 되죠. 신상과 관련된 성명, 주소, 나이, 성별, 직업,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는데 이런 정보들은 대다수 언제 하냐면 상담 초기 접수 면접 때 이제 확인을 하거나 또는 이후에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때 또 수집을 합니다. 보통은 상담 신청할 때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담자가 이제 다시 한번 물어가면서 상담자에게 또는 내담자가 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해가면서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게 되죠. 자, 다음으로는 접수 면접 기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담자가 상담을 받으러 온 이유가 있죠? 그러면 보통은 인테이크라고 하는 이 상담 접수 면접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문제를 확인하고 이 상담 기관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결정하는 중요한 기록이 접수 면접 상담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내담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을 하면서 내담자의 문제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앞으로 어떠한 상담적인 기법과 이론을 통해서 상담의 방향을 설정할지도 같이 나누게 되죠. 자, 그러면 이후에는 이제 상담 면접 과정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수집될 기록들인데요. 내담자의 이런 호소 문제와 관련된 행동과 변화를 이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매 회기마다 내담자가 보였던 변화들, 상담자가 내담자의 모습을 보면서 관찰된 내용들,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가 이야기하는 상호작용 그 과정, 또 상담 결과들을 평가해 가면서 기록하게 되죠. 이때 이제 면접 과정에서 내담자의 주요 생활사건 또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도 이 상담 면접 과정에서 기록하게 되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해결이 되어가는 그런 무렵에 이런 걸 물어봐요. 상담 초기와 비교해서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또는 이러한 기록들을 바탕으로 내담자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하죠. 그래서 상담의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상태가 어떻게 나아졌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상태 변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제 종결식 기록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바로 전체 내용을 우리가 사례 발표, 슈퍼비전을 받기 위해서 전체 과정을 그 사례 발표 기록지에 정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 전 과정을 요약하고 기록하는 내용이고요. 접수부터 종결까지 상담 전 과정을 요약하고 사례 발표에 필요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는데, 이것은 상담 사례 연구회나 발표에서 활용 자료를 쓰기 때문에 그 발표하는 상담 사례 발표의 양식이나 폼에 맞게 적절하게 요약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깜짝 문제인데요. 자, 상담 사례 기록의 형식과 내용은 상담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작성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우리 상담 사례 기록의 형식, 이게 교육 목적이냐, 훈련 목적이냐, 아니면 사례 발표 형식이냐에 따라 그 형식과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상담 사례 기록은 내담자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만 기록하면 충분할까요? X. 아니죠. 내담자 관련된 가족에 대한 주제, 과거 문제에 대한 내력, 심리 검사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 그 외에도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상담 사례 연구회나 발표회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요약해야 할까요? 네. 그렇죠. 예, 그 연구회나 발표의 목적, 그 형식과 내용에 맞게 적절하게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요약 정리해 볼까요? 상담 사례 기록은 상담자가 상담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기 위한 이런 중요한 작업인데, 상담 사례 기록은 내담자가 갖고 있는 인적사항, 접수 면접, 상담 과정, 종결시 평가 등을 포함하며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돼야 하죠. 특히 기록과 관련된 거는 이 목적에 따라 교육이냐, 훈련이냐, 사례 발표냐의 이런 사용 목적에 따라 기록의 형식과 내용이 달라져야 하고, 상담의 목표와 이런 전략, 방법들을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상담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바로 상담 사례 기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상담 사례 공부하기의 개관의 목적으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좀 한번 개관해 봤어요. 왜 우리가 상담 사례를 공부하는지, 두 번째, 상담 사례를 우리는 공부하는 과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담 사례를 기록하는 구체적인 방법의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나눠 봤습니다.